예, 안녕하십니까. 자, 3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힙 조인트의 매뉴얼 머슬 테스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앉아서 감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힙 플렉션인데요. 무릎을 올리고 지금 여기 손이 중요합니다. 등을 받쳐주면서 올리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미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버티세요 하고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검사하고 또 반대쪽으로 가서 왼쪽 검사해주면 됩니다. 그쵸? 왜 올리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힘이 너무 셀 경우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이거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오버헤드 스포츠 뭐든 라켓 스포츠나 아니면 공을 못 던지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 검사하다가 어깨 빠졌어요. 한번.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아무튼 생각해보면 그 업무상 치사인데 그거 고쳤어야 되는데 그죠? 수술했어야 돼요. 했었어야 돼. 그죠? 아무튼 조심하세요. 좌우 비교하세요. 자, 그 다음에 힙 익스텐션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론 포지션에서 허리에 손을 고정시켜 주시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버티세요 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근력을. 잠시만요. 근력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0에서 5로 표현하는데요. 0은요. 아예 근육에 힘이 아예 안 들어올 때 0이에요. 그쵸? 1은요. 뭔가 근육이 액티베이션을 하는데 힘은 형편없어. 이럴 때 1. 분명히 레인지 오브 모션에서 힘은 나는데 중력에 대해서 그 관절을 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그만큼 약해. 그러면 2. 중력에 대해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3. 중력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힘이 느껴져요. 올릴 수도 있는데 힘이 세진 않아요. 4. 5는 뭐예요? 힘 세요.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5 플러스 5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가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게요. 통증으로 힘을 못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기록하세요. 그리고 꼭 검사할 필요 없어요. 통증으로 힘 못 주면. 그쵸? 그럼 중요한 건 사실 뭡니까? 이게 급성 통증으로 힘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만성 통증이에요? 아니면 근육이 굳어서 아픈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 좀 더 전문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힙의 ABA 디덕션. 자, A 비덕션은 이렇게 ACS와 일리아 크레스 쪽에 손을 올려놓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사이드 라인 포지션에서 무릎 위쪽에 손을 대고 버티세요 하고 누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A 디덕션 같은 경우에 똑같은 포지션인데 이 오른쪽 다리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 손으로 이렇게 하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힘을 안 줘도 되게 해주고요. 이 다리 올리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무릎 옆쪽을 버텨주고 누르면 돼요. 그럼 버티라고. 요거를 기록하면 됩니다. 자, 힙 플렉션 강해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일리오소아스 뭔지 아시죠? 일리아커스와 소아스 메이저 마이너 이 근육들이 힙 조인트에 붙어 있고 피머에 붙어 있고 또 어디 붙어 있어요? 럼바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럼바의 스테빌리티,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들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힙 플렉션 MMT를 했을 때 약하다고 하면 분명히 허리를 쓰는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어떤 근육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매뉴얼 테라피도 해보고요. 스트레칭도 해보고 강화 훈련도 시켜서 이 근육을 코어를 안정화시키면서 강하게 쓸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익스텐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힙 ABA 디덕션은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트레드밀에서 걷고 있는 사람 또는 앞에서 걷고 있는 사람의 고관절을 유심히 쳐다보세요. 그렇게 그냥 쳐다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그죠? 검사를 하세요. 잘 보면요. 고관절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요. 아래 위에. 좌우의 끝이 아래 위로. 그쵸?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이 고관절의 근육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뉴로머슬 컨트롤에서 고관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데요. 이 AB, AD덕션이 문제가 되면요, 그 고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뭐냐? 걸어, 그럼 좋다는데 만약에 이 고관절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걸으면 뭐예요? 오히려 통증이 더 발생할 수 있고요. 그 걸은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치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면서 뭐 코어 스터빌리티 운동이나 걷는 운동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비로소 허리 상태가 더 좋아집니다. 왜? 고관절의 기능이 좋아졌고 걸으면서 뉴로머슬 컨트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검사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검사하신 분들 중에 한 두 분인가 세 분이 이 검사를 했어요. 트렌델렌버그 사인 또는 테스트라는 건데요. 그게 글룸미디어스의 기능을 검사하는 스페셜 테스트이기도 해요. 네, 그런 걸 해보셔도 좋습니다. 허리 문제 있는 분들 중에 검사해보시면 아하, 이거를 개선시켜줘야지 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처치 운동 해주시고 개선된 효과를 사진이나 어떤 측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아, 개선이 됐구나. 그죠? 이 개선을 통해서 또 허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매뉴얼 테라피, 매뉴얼 테라피래, 매뉴얼 머슬 테스트 해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그냥 꼽아놨는데요.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입니다. 이 패시브로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뒤꿈치를 잡고 다리를 잡고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한 뭐 35도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그때 이제 사이에리카 좌골신경통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좌골신경통이라면 SI 조인트에도 같이 문제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35도 이상에서 다리 뒤쪽으로 확 당기는 증상이 나타날 때, 그죠? 어떤 사이에릭 널브, 좌골신경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35에서 75도 사이 정도로 각도가 날 때는요, 이 뭐 사이링 문제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디스크 문제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5도 이상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75도가 안 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유연성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예전에 유연성을 검사해 놓은 자료가 있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안 해놨으면 물어보세요. 원래는 어느 정도 유연했는지, 다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원래 올라가다가 지금 안 올라가는 건지, 나는 원래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유연성이 떨어서 안 올라가는 건지, 그죠? 이 사이렉 너브 문제는요, 뒤쪽으로 당기는 문제가 그 신경 당기는 느낌은요, 뭐 종아리 발바닥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근육이 타이트한 거라면요, 그렇게 발바닥까지는 전이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같이 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글롯, 햄스트링, 가스트로미솔리우스 그리고 이제 플래나 페샤가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 문제일 경우에 그렇게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를 통해서 유연성도 검사해 보고요. 이게 절인지 안 절인지, 특히 발바닥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거를 기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 보세요. 각도 또는 이제 고니오미터를 통해서 각도를 수치로 적용해 주세요. 사진 찍고 여러분들이 뭐 어플만 이용하거나 그걸 각도기,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각도기를 대면 그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각도 적어주세요. 검사 결과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치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뭐 2주나 4주 후에 또 한번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를 하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당기는 느낌 어떻게 됐는지, 그 근거를 통해서 아, 내 대상자가 좋아졌다 라고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ber 테스트 또는 Patrick's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Faber라는 게 뭐 글쎄 뭐 힙의 abduction, external rotation 뭐 이런 게 이제 뭐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요렇게 ASIC에 손대고 무릎을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죠.
그래서 이제 abduction하고 external rotation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힙 앞쪽에서도 통증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서도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쪽이라면 힙 플렉서와 어떤 골반의 얼라이먼트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이라면 골반의 얼라이먼트와 SI 조인트 디스펑션을 의심할 수 있어요. 네, 많은 경우에 허리가 아픈 분들이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이틀 동안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뒤에서 보면 이 부분, 자꾸 요 부분. 근데 특히 오른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SI 조인트 디스펑션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펠빅과 럼바 연결돼 있죠. 그럼 럼바가 2, 3, 4, 5, 세이크럼, 칵시, 그죠? 그다음에 펠빅본에서 일리엄, 뭐 이시엄, 그죠? 퓨빅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이크럼과 펠빅이 이 일리엄, 이시엄, 이 퓨빅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전체를 펠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공간이 상당히 좁겠죠. 그런데 이 세이크럼과 일리엄 이 틀어지면요. 얼라이먼트가 깨지면 여기가 찝히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페이버 검사 또는 패트릭 검사해 보면 이 엉덩이 뒤쪽으로 여기 불편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해요. 딱 하면 뭐예요? 아하, SI 조인트 디스펑션입니다. 이걸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SI 조인트 디스펑션 왜 일어날까요? 골반의 얼라이먼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골반의 균형은 왜 깨질까요? 이런 얘기예요. 뭐 다리 꼬고 앉지 마세요. 짝다리 짚지 마세요. 네. 그러한 어떤 prolonged 오랫동안의 잘못된 자세를 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네,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 햄스트링 붙어 있죠? 이시알 투브라시리.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플리포미스 붙어 있죠? 또 뭐 있어요? 글룸 미니머스, 글룸 미디어스, 글룸 맥시머스 붙어 있죠? 엔테리어로 가면 뭐가 있어요? 소아스, 일리어 소아스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많은 근육들 더 많아요. 아직 얘기 안 한 거. 이러한 많은 근육들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여기서도 땡기고 여기서도 땡기고 여기서도 땡기고 앞쪽에서 땡기고 옆으로 땡기고 쿼드러스 럼버럼도 땡기고 이렉터 스파인에도 땡기고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관절의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뉴얼 머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느 근육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반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겠어요? 특정 근육이 약한데 무슨 수로 밸런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MT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골반이 틀어질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MMT를 해봤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근육이 문제이거나 약한 거나 알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골반의 밸런스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요새 배가 아니고 옛날 배 이렇게 닻이 달려 있는 거, 뭐 돛담배라고 해야 되나? 멋진 뭐 유럽의 범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나무가 이제 닻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쫙 가운데 나무가 기둥이 서 있고요. 그러면서 나무를 이제 가로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바람이 확 불면 그 이제 바람에 이제 천이 맞아가지고 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여러 가지 막 밧줄로 붙여 있고 막 폭풍우가 올 때는 막 선장이 어느 쪽으로 땡겨 저쪽으로 땡겨 하니까 비 맞고 막 날아가면서 밧줄을 땡기죠. 그 밧줄이 뭐예요? 근육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허리가 틀어질 때 와 그렇게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막 소리 질러서 명령을 내려요? 아니면 근육 딱 쓰면 되지. 자, 그런데 어느 한쪽에 밧줄이 헐렁하고 어느 한쪽에 밧줄이 탱탱하면 너무 바짝 당겨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배가 기울어요. 그 배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골반이에요. 왜 MMT 하라고요? 네, 어느 밧줄이 약한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왜 레인지 오브 모션 체크하라고요? 어느 밧줄이 비정상적으로 짧고 긴지 알 수 있어요. 왜 촉진하라고요?
어떠한 근육이 뭉쳐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검사를 했으니까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매뉴얼 테라피건, 스트레칭이건 뭐 폼롤러 쓰셔도 되고 마사지볼 쓰셔도 되고 뭘 하셔도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해보고 운동도 시켜보세요. 그래서 검사 다시 해보면 개선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네, 허리 통증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잡아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리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걸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럼 제가 살쪘는데 살 빠질 때까지 뛰면 되지. 그럼 관절 다 나가잖아요. 아니 뛰고 싶네. 아무튼 무대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적으로 접근하자고요. 네, 여러분도 스포츠 의학과이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SI 조인트 디스펑션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 마지막입니다, 이제. endurance. 근지구력을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MMT 했던 건 뭐예요? 각 관절의 근육군들을 검사했어요. 자, 이 endurance 테스트 하나 봅시다. 수파인 브릿지. 그냥 아니면 브릿지 테스트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올려요. 이거 버티는 거야. 또는 뭐예요? 좀 더 어려운 거? 플랭 테스트예요. 우리 몇 분들이 발표하실 때 이 플랭 테스트 하신 분들, 브릿지 테스트 하신 분들 계시죠? 브릿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플랭 테스트 하는데 뭐 몇 초 버티지도 못했어. 그럼 플랭 테스트가 잘못된 검사 방법이에요. 왜? 너무 어려운 검사를 했잖아. 그럴 땐 브릿지 검사가 나요. 그럼 브릿지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자세 취해 주시고 이렇게 엉덩이 올리면서 이거를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스탑워치를 클릭하세요. 그럼 스탑워치가 1초, 2초, 3초 가겠죠? 그러면 만점의 기준은 한 2분으로 두시면 됩니다. 기록하세요. 허리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2분 버텼어? 만점 오케이 통과. 아니면 아이 뭐 이건 수파인 브릿지 테스트 하는데 30초밖에 못 버텼어요. 그럼 뭐예요? 30초 기록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2주, 4주 진행되고 나중에 또 검사해 보세요. 이 브릿지 테스트로. 그러면 예전에 30초였는데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세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허리의 근지구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좋아졌네요. 네, 바로 그거야.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네? 하나하나의 어떤 자동차의 부품을 고쳐서 이 자동차 전체를 고치듯이 여러분들도 허리와 그 주변에 있는 하나하나의 근육들을 고치고 기능을 만들어주게 해주고 그걸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플랭크도 만약에 이거 막 2분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브릿지 테스트 너무 쉬운데? 그럼 플랭크 테스트로 가보세요. 플랭크는 너무 오래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1분이면 제가 보기엔 만점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다만 이 플랭크 호흡 조절해야 되고 이 각도 잘 조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이 검사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엔듀런스 검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페셜 테스트, 뭐 패트릭 던 페이버 테스트, 그리고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테스트, 그리고 매뉴얼 머슬 테스트 또는 MMT, 특히 힙 조인트요. 펠페이션 해보고 어느 조직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레인지 오브 모션 플렉시빌리티 검사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처치 운동해 주시고요. 이런 걸 통해서 쫙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시켜요. 재활을 시켜요. 뭐 테라피를 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니까 이 사람이 허리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허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걸 해야 돼요? 네, 스포츠 의학 분야가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의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많은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쳐나가세요.
그럼 이 대상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심지어 허리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픈 사람도요. 차근차근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허리가 10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접근했어요. 한 달 했는데 통증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럼 이거밖에 안 좋아졌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요. 욕심이 너무 과하십니다. 허리가 10년 아팠는데 한 달 투자해줬다고 좋아진다고요? 에라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10년 아픈 사람은 1년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 걸 보는 게 맞습니다. 1년, 2년, 3년 아팠다는 분들도요. 몇 달은 들어가야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계속 기록해 주세요. 이 사람이 뭐가 좋아지는지, 그러면서 통증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든 검사 결과가 좋아지면서 이 사람의 허리 통증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재활만 하면 안 되죠. 네, 제너럴 헬스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또 이제 어떤 스트렝스는 사실 리스크 팩터라고 놓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근력이 좋아지면 네 건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제너럴 헬스잖아요. 그렇다고 무자비한 스트렝스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조합하자면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수업했는데 솜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솜노트 부분은 제가 발목을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허리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써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관절 해도 얼마든지 솜노트 작성해 보시고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솜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죠? 네, 조사하세요. 검사 하나하나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얼마든지 하세요. 능동적 학습 자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하나 검사해 보시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시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하세요. 매일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2주나 과제 한 번 끝날 때 그죠? 검사하세요. 과제 시작할 때랑.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비교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진지 알겠지. 차곡차곡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과제를 해주시면요. 뭐 최소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허리 통증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에는 저희 뭐 발목이건 뭐 무릎이건 관절 하나쯤 더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과제를 공부하시는 건 이 강의를 공부하시는 거 얼마인지 좋고요.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던 이메일에 사진을 PDF에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무슨 사진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장면을 1강, 2강, 3강을 사진을 PDF에 붙여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이란 건 언제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인 4월 23일 4시 30분까지 이메일 제목 4월 23일 출석 체크라고 보내주시고 PDF 사진에 셀카를 보내주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사진을 1, 2, 3강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간 지켜주세요. 4시 반까지. 그 전에 보내주시면 전부 출석. 그 이후에 보내주시면 지각. 4월 23일이 넘어간 거는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강의를 보시고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는 건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 과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제가 다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허리의 검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과제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골격계의 전문가로서 또는 그 어떠한 운동을 시키는 전문가에서 재활의 한 분야로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